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피디입니다. 자, 큰 거 온다. 이런 제목으로 이 비슷한 뉘앙스로 썸네일을 달았던 우파 유튜버 수도 없이 많죠. 저도 큰 거 온다 몇 번 했는데요. 사실 큰 거가 없으면 제가 이런 썸네일을 달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큰 거는 있거든요. 미국에서 큰 거를 쥐고 있어요. 그걸 우리 기대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나와줄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그런 방송을 했지만 결국 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큰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부정선거가 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특정 정치 세력의 매국노 행동입니다. 매국노 어떤 증거가 우리는 모르지만 미국은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북한하고 관련한 중국하고 관련한 어떤 엄청난 거래 여기에 대한 의심은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말이죠. 이걸 증거를 갖고 폭로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저는 안다고 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정보력에서 넘사벽한 최강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무서운 것은요. 군사력도 군사력이지만 정보력입니다. 정보력. 평양 순환공항에서 김대중, 김정일 두 사람이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것도 외교 관례상 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세계 정상이 한 그 차에 같이 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런데 뒷자리에 같이 동석해서 이동을 했죠. 그때 그 안에서 나눈 내밀한 이야기를 미국은 감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주에서 하는 거죠. 공중에서. 인공위성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모르는 것은 없는 거예요. 미국이 모르는 것은. 자, 이런 속에서요. 이재명 정말 큰일 났다. 난리 났다. 큰 거 온다. 그 내용은 이제 일단 보면 이런 것들이죠. 친북 반미 논란 속 이재명, 김민석 체제 한미 동맹 위기론 대두, 빅터 차 주한미군 철수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 로렌스 팩 김민석 미국 문화원 점거한 친북 극단주의자. 미국이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과정도 지켜봤고 되고 나서 말이죠. 첫 인사가 총리가 될 텐데 김민석이를 총리로 지금 꽂아 넣고 있죠. 요것 봐라. 미국이 이제 바로 이제 이 어떤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재명이도요. 미국을 의식을 했을 텐데 김민석이로 바로 들이미는 것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자, 6월 18일까지가 이재명의 운명이 걸려 있다. 6월 18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자,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날 대통령 취임식에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 미군 사령관을 초청하지 않았다.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요. 대통령의 주 임무 중에는 이 안보 면에서 한치의 소홀함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보의 축은 바로 주한미군 아닙니까? 그런데도 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초청도 안 했다. 이건 동맹을 부정한 행위나 다름없어요. 사실은. 그럼 이재명이 동맹을 부정하면서까지 자기 뒷배가 있을 텐데 누구냐라는 겁니다. 북한 아니면은 중국 아니면 둘 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약식 취임식을 하면서도 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모두 초대했고요. 자, 이렇게 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게 미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미국에서는 이재명을 친중 하드코어로 보고 있는데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요것 봐라 진짜로 이거 중국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자요. 자 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대북 유화파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너무 나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이종석이는 김일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김일성은 가짜다. 이름이 김성주다. 요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정통한 어떤 역사관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종석이는 그 세 가지 중에요. 또 하나가 적극적으로 김일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자신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진짜 독립운동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적 어떤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또 견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 가운데 이종석이는 김일성을 적극적으로 독립운동가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인물이죠. 과거 노무현 때 이 대북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이종석이. 자, 이런 이야기들 나갔지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자, 계속 가보면요. 백악관 중국의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개입에 반대한다. 이게 말이죠. 이재명이 당선되자마자 나왔던 백악관의 반응이 이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 대신에 이게 나온 겁니다. 완전히 경고죠. 이거는 경고장이죠. 이재명을 향한 일종의 검사로 치면요 기소하는 겁니다. 너 걸렸어. 이제 더 이상 이제 봐주지 않겠어. 그래 큰 것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미국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큰 것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갖고만 있었죠. 어떤 그 협상 카드로 쓰거나 그래도 한국이 자정 능력이 있는 국가인데 한번 지켜보고 있었는데 끝끝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트럼프와 첫 통합 못한 이재명. 요게 벌써 2월 5일 기사거든요. 일중 등 일본, 중국 등 후속 통화도 밀리고 있다. 중국으로부터는 벌써 축하 전문은 왔죠. 중국이 먼저 오는 상황이 되고 있다. 기가 찹니다. 중국은 기다린 카드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물밑에서 엄청나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 뭐 미 정상 길어지는 침묵, 대통령 취임일 통화 불발 이례적이다. 이재명 취임식에는 미 대사 등 초청 안 했다. 백악관 축하 메시지 돌연 중국 언급했다. 시작부터 한중 관계 이상기류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들인 겁니다. 물론 부정선거가 이슈가 있다 해도요.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 자체가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지지에 몰빵했던 4050 거의 한 70% 이상 지지했더군요. 70%. 완전히 한쪽으로 쏠린 세대로서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저 4050 세대가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불쌍한 세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도 모르더라고. 자기들이 본 게 사실은 조작, 선동, 왜곡된 건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세대들이 나중에는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지금 20대, 30대들이 오히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역사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요. 4050은 역대급 쓰레기들입니다.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요. 자, 이렇게 되자 말이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CSIS 경고, 김영윤 TV 폴리티코 연구소에서 이런 썸네일을 달고 방송을 했죠. 한미 동맹의 붕괴가 시작됐다.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만으로도 한미 동맹이 위험하다는 걸 아시겠죠. 미국의 스트라이크 부대 4,500명 등등 괌으로 뺀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거조차도 뭐 기다 아니다 말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이야기 자체가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미국이 만일에 병력을 그 정도 뺀다 그러면요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예.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끝난 게 아닙니다. 곧 역전될 것입니다. 자, 민경욱 TV에서요. 조회수도 많네요. 10일만이면 뭔가 지금 온다라는 거죠. 큰 거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완벽하게 이제 부정선거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너무도 많은 정황이 있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이슈를 다루지 않는 우리 언론, 주요 언론들, 그리고 그걸 외면하는 정치권. 왜 그런가?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부정선거다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제도권 내부에서 정치인들이 그리고 주요 언론들이 가만히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전체를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전부 돈 먹었다. 전부 친중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 전체가 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두려워서 겁나서
감히 그것을 오픈해서 폭로 못한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모론자가 되는 것이 좀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특히나 이 음모론자 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두려워하죠. 이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주요 언론사들은 어쨌거나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거 뭐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죠. 부정선거 이슈를 갖고 이렇게 재판을 해보면 판판이 깨지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진짜로 뭐 돈을 먹었어 어떤 카르텔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일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 기관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로 지금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돈 먹은 확실한 물증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는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어떤 내부 폭로로 인해 가지고 내부 고발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면요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오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미국입니다. 미국만이 지금 큰 것을 갖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면한 지도자들의 한 가지 공통점, 미국 대통령이 혹은 미국이 백악관이 동맹국 혹은 미국과 이렇게 연관이 있는 나라들이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거나 권력이 새로 이제 만들어질 때 말이죠. 빛의 속도로 그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1번으로 보내는 게 상례인데요. 축하 메시지죠. 그런데 이재명에게는 아직 6월 3일 그리고 6월 4일에 이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틀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축하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런 이야기, 일반적으로 말이죠. 미국의 대통령은 동맹국에서 새 지도자가 선출되면요, 외교적 관례에 따라 곧바로 적극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동안요. 자, 하지만 지금 때로는 축하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그보다 더 나아갔어요. 제재 대상이 된 대통령들도 있었습니다. 여럿 있었습니다. 자, 2018년입니다. 이때 재선에 성공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차베스의 후계자죠. 대통령이 그중 하나입니다. 당시 미국은 해당 선거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마두로 정권을 불법 정권으로 규정한 뒤에 축하 대신에요, 강도 높은 경제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야, 정말 벨라루스의 대통령 알렉산더 루카셴코 또한 미국으로부터요 축하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2020년 6선에 성공했지만 무려 6선입니다. 이후 선거에 공정성에 대한 공정성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제적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요. 미국은 루카셴코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이때는 다니엘 오르테가는 니카라과의 대통령인데요.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만 미국은 해당 선거를 가짜 선거입니다. 규정하면서 축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됐습니다. 4일에 취임한 이재명은 아직까지 미국으로부터 그 어떤 메시지 축하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뭐 완벽하죠.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요. 이재명은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이런 자들과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다가요, 대한민국 엄청나게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컨드리 보이콧도 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 외국 그 대북 송금권 있잖아요. 이게 이화영이 지금 최종 유죄가 확정됐죠. 징역 7년 6개월입니다. 무려 부지사가 그 정도면 그 당시 도지사가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지사가 7년 6개월이면 주범 종범 관계가 될 텐데 어쩌면은요. 주범은 더 많겠죠, 형량이.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있다.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선거 절차의 공정성, 가짜 선거 이런 용어들입니다. 저는 미국이 분명히 뭔가를 발표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또 해야 되고요. 이걸로 판을 이제 뒤집어 엎고 재선거, 대통령 선거 무효화할 수 있고요. 부정선거 이슈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재명 본인이 그 세력들이 북한, 중국과 연계되는 여러 가지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미국은 그거 다 알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큰 거를 많이 갖고 있어요. 부정선거 자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 저기 종북 정권 혹은 친중 정권들이 그동안 미국을 속이면서 몰래 짬짬이 한 것들 많을 겁니다. 미국은 그거 다 갖고 있다니까요. 다 알고 있고 그걸 터뜨리지 않고 그냥 요놈들 봐라 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재명 똥줄 탑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아닌 척하고 뭐 김밥 먹어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쇼를 합니다만 진짜 얼마 못 갈 것 같은데요. 100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거.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